잠시 후 저 단상에 저희가 만나뵐 주인공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모두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꿈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임배 선생입니다. 네. 저희 유세 현장에서 지금 같이 이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유세 현장 유세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감동 깊었던 그 메시지가 시작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지금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걷기 때문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 시작을 그런 메시지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다 기억하고 계셔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무현 그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어떤 슬로건, 비전과 이재명 후보가 내건 비전, 사람 사는 세상과 진짜 대한민국인데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가 지지하고 노 대통령의 꿈을 실현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꿈이라는 게 완전한 민주국가를 꿈꾸는 거잖아요. 국민이 정말 주인인 나라. 근데 만일에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돼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루더라도 그 꿈이 5년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그 진보에 나간다 그럴까? 토대를 좀 만들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감명 깊어서. 유세 다니면 민심 되게 많이 청취하실 텐데 어떠세요?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저에 대한 이제 그 유권자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 그 반가움이 뭐 개인 강금실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라 이 비상계엄 이후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나가듯이. 약간 투영시킨다.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뭔가 저렇게 집에 있던 사람이 나와줬네? 이런 반가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선대위원장을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동영 후보 때도 하셨고 18대 총선 때도 하셨고. 18년 총선. 왜 이렇게 선대위원장의 후보군으로 항상 이렇게 거론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2021년에 경선 후원회장 했던 인연이 있어서 기억을 하신 것 같고 선대위원장으로 공식적으로 합류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고 또 국회의원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절을 안 한 것이고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은 너무 큰 자리라 영광이죠. 정치하지 말라는 만류가 많았어요. 또 제 주변에. 근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좀 뭐랄까 돈 벌어라. 근데 이번에는 좀 나가서 선거운동 좀 하라는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분들이 이번엔 좀 나가라. 이번처럼 제 주변이 가족과 친지 동료 여러분 모두가 찬성해서 나가라고 한 적은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 내란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쿠데타기 때문이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 끝났거든요. 충격받은 일이 많아요. 첫 번째 충격은 그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 발의를 반대할 때 굉장히 놀랐어요. 두 번째 충격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지명 거부할 때.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그것도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는 요소들이다. 않고 계속 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거기서 마음이 합심이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 제안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시던가요? 후보님하고 전화 통화를 딱 바꾸는 순간 정말 약간 울먹했어요. 그때. 그래요? 왜요? 노 대통령이 그렇게 민주주의 사람 사는 세상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1야당 대표가
3년 내내 그 수사에 시달리고 범죄자 프레임 씌우고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울컥한 게 있어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다 그 말씀을 드려요. 지금도 되게 네, 울컥하시는. 울컥해요. 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럼 왜 지금 이 국면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은 지금 대선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란 종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 헌정 질서가 계속 붕괴됐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헌법 위반을 좀 밥 먹듯이 해요 지금. 헌법 개념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내란을 종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누구냐. 그 제1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두 분을 비교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꼭 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뭐 김대중 대통령, 우리 민주당 가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도 네, 김대중 참 대통령 이렇게 인상들이 참 선량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하시고자 한 애쓴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슬로건 사람 사는 세상이 이재명 후보랑 굉장히 겹치고 두 분의 어떤 그 삶의 그 정치적 배경도 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 시작하셨고 정계에 입문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께서 그 추도식 하고 하면서 밝힌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정치의 꿈을 꾸게 됐다고 그래요? 예, 실제로 밝히셨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하면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끝내 할 걸로 보세요?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양보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단일화잖아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재집권 내지는 이익을 위한 제안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재집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냐? 저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에 기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식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생각해야 할. 네, 단일화해서 국민의힘과 그 김문수 후보가 재집권을 하는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반칙이 극단화된 게 계엄이에요. 네. 원칙은 국민주권 원칙을 어기다가 끝까지 갔잖아요. 특권은 뭐예요, 특권이? 뭐 주가 조작이니, 뭐 무슨 뇌물 청탁이니, 네. 이런 게 다 특권 문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어떤 당이냐, 뭐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그 다음에 뭐 김건희 특검 다 거부했고.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과연 사라지겠는가,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경우에. 그게 제일 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예요. 저희가 제일 신경 쓰고, 그래서 방탄 유리 방탄유리까지. 실제로 신변 보호가 첫 번째로 위험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지나치지 않냐고 국민의힘이 얘기한다는데 비상계엄은 안 지나친가요? 별아볼 일을 다 겪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이제 기대는 게 있다면 국민 중심적으로 국정 운영하겠다는 투철하기 때문에 그 소통을 하실 걸로 봐요. 이번에 굉장히 좋았던 게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50년 동안 대통령 후보가 방문하지 않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경청 투어를 하셨거든요. 표를 생각하면 쉽지 않죠. 정책에서 첫 걸음이 듣는 거다. 국민이 시키는 말이 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듣고 나서 정책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충분히 소통하고 들으면서 좋은 답들을 찾아가시면서 성공한 대통령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죠. 저희 찾아가는 판도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노래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게 봉화에서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을 했는데
남미 칠레의 그 민중가요를 백인의 합창단이 불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역동적이고 그게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래가 그리고 살짝 저희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못 외웠어요.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아, 중간에 구호가 있어요. 단결한 민중은 이렇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애모.